안녕하세요. 고수톱 연구소의 고도리 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뱉은 말에 기분이 나빴는데 대꾸를 못했다. 바보같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후회하고 다음에 또 기분 나빠도 참는다. 뒤에서 속상해하고 인간관계 끊어내고 스트레스 받는 일 이제 그만하셔야죠. 화를 내야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못하고 나를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쟤 약간 또라이야. 건드리면 피곤해. 쟨 평소에 착한데 화나면 무섭더라. 할 말 다 하더라.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살짝 또라이인 게 살기 편하거든요. 자, 이제 바로 화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단계. 어떤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진 상황이 발생했다. 그 순간 그 말을 한 상대방이 알아챌 정도로 확 표정을 굳히세요. 말도 멈추세요. 2단계. 무표정으로 시선은 상대방을 응시 또는 회피하며 내가 앞으로 취할 행동과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이 상황에 화를 낼 건지 참을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싸바싸바를 해야 하는 인물이거나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받아칠 겁니다. 그게 센스 없는 말이던 말도 안 되는 말이던 상관없이 상대가 무안할 정도의 정색한 얼굴로 되받아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면 당황하는 특성과 자신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려는 노력은 하지 마세요. 3단계. 화낼 상황인지 참을 상황인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선 화를 내야겠다.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받아치는 말을 할 겁니다. 받아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대의 입에서 같은 패턴의 기분 나쁜 말이 나올 때마다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무표정으로 말없이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거나 딴 곳을 쳐다보세요. 상대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입을 열 때까지 그 뻘쭘함을 견디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이거나 무반응이면 그 행동을 줄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없애는 걸 계속 반복하면 안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른 대화에서는 활달하게 응답해주세요. 반응의 차이를 주면 상대가 더 확실하게 느끼고 좋은 쪽으로 행동할 겁니다. 두 번째, 상대가 무례했음을 알게 해주는 질문하기. 예를 들어, 네? 방금 그거 저한테 하신 말씀 맞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와,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시네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외모지적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너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등등. 세 번째,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얘기하기.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저렇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 앞으로 너가 나를 대할 땐 요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랑 옷을 사러 갔는데 친구가 야 진짜 후져. 내가 골라준 걸로 그냥 사. 땡땡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난 평소에 많이 말했듯이 너의 스타일이 멋지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 너의 말투는 내 취향을 무시하고 너의 스타일만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별로 좋진 않다.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말로 권유해주라. 이 방법은 상대와 싸우자고 덤비는 게 아닌 존중하는 말투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중간에 칭찬도 섞어주면 상대는 내 말을 무조건 나쁘게만 듣진 않겠죠. 그리고 화를 참으면 좋은 경우 3가지. 상대가 싸바싸바를 해야 하는 인물이거나 다시는 안 볼 사이이거나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소리가 아닐 때 이 3가지 경우일 때는 내 마인드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무례하게 말해서 따졌다가는 몸싸움이 일어나 잘못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도 있고 사과받을 확률도 낮습니다. 또 높은 상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가 회사 생활 망하면 더 암담하잖아요. 이 세상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땐 말이죠. 이성이 최고의 무기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마음과 이성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무덤덤하게 넘어갈 줄 알게 되면 원래 받았을 스트레스보다 적게 받거나 이 정도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화를 참아야 하는 경우에 내가 취해야 할 행동과 마음가짐을 알아봅시다. 행동, 그냥 말하게 냅두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기세요. 너무나 동의할 수 없고 아무리 반박하고 싶어도 내 의견은 보이지 마세요. 나를 설득하려고 말만 길어집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 주장을 나한테 강요하면 그때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상황을 빨리 끝내세요. 사람은 공격받거나 자신이 틀렸다는 식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틀린 걸 알아도 무조건 방어하는 특성이 있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진 본인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뭐라고 해봤자 속위에 경을 끼라는 겁니다. 속 위에 경을 읽어주는 멍청한 짓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인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당연히 겁내 어렵죠. 하지만 그게 진짜 쉬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마인드를 단련하셔야 부당한 일 많은 이 한 세상 그나마 스트레스 적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내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 인성만 쓰레기 되고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 멍청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일말의 가치도 없는 말을 받아들여서는 그런가?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건가? 공부 그만해야 하나? 또는 일 그만둬야 하나?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가 아닌 뭐라는겨. 나 머리 겁나 좋은데? 니보단 좋을 거다. 와, 근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하지? 머리에 등기 없나? 인성 파탄 지대로다. 생각할수록 너무 불쌍하다. 인생 저렇게 살다가는 주변 사람 다 떠나지. 인성이 저러면 나중에 늙어서 부인도 자식도 다 저 사람 버리고 혼자서 벽에 똥칠하며 살겠지? 하고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단단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건 나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오롯이 내 생각에 따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못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판단입니다. 거울 좀 보고 말해라. 그런 말은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세요. 그래, 객관적으로 조금 못생길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부모님한테는 최고 예쁜 내 새끼고 내가 거울을 봐도 귀여운 것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매력을 알아줄 상대도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면이 밝게 빛나는 사람은 어딜 가든 빛이 나고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이 던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를 소중하게 품에 꼭 안고 다니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너무나 불쌍한 존재로 여기세요. 아랫사람에게 막말하는 걸로 지위유지를 했다고 좋아하는 열등감 덩어리들이거든요. 그 사람도 주변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그 인성으로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버림받지. 하나하나 부당한 일에 대갚아주지 못하고 내가 참는다 해도 이건 내가 이긴 겁니다. 결국엔 상대방에게 휘둘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판단 하에서 내가 선택을 내린 대로 상황을 처리한 거니까요. 여러분, 호구되지 맙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기분 나쁜 감정 말 못하고 쌓아두다가 친구는 의문도 모르는 채 절교하자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말해줍시다. 그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진심으로 할 말 못하고 사는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 진짜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부당한 일을 당해서 속상했던 일을 적고 그때 느낀 감정들과 어떻게 대응하고 싶었는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일기를 쓰세요. 그리고는 작은 일부터 먼 사람부터 내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혹여나 내가 나의 존중받을 권리를 행사한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호구로 생각해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버리세요. 그리고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마세요. 진정 화내는 것은 싸우려 들며 상대를 핥히고 상처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바라는 요구를 정정당당히 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처음은 어렵지만 할 말 하며 살다 보면 그것도 적응됩니다. 사실은 뒤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곱씹을 거면서 앞에서 착한 척하는 고구마로 살기보단 불만을 제때제때 터뜨릴 줄 아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인생을 사세요. 부작용으로 너무 남발하는 건 안 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적당한 농담은 일일이 상처받지 말고 같이 장난치세요. 화를 내고 받아치는 건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을 때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스트레스가 스탑되는 그날까지 고수톱 연구소는 무조건 고!